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남중국해 불법 점령은 최근 집중 조명을 받아왔죠. 그런데 중국이 서해에서 한국을 겨냥해서 벌이고 있는 행보는 아직 주목을 별로 못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행동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심상치가 않죠. 중국이 노리는 게 뭔지를 이제 주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해에서 중국과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A2AD라고 하죠. 이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한 작전구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3년 7월에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해군 사령관과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측은 동경 124도가 중국 해군의 서해 작전 경계선이니까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작전구역을 그어놓고 서해를 사실상 자기들의 내해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 해군 당국에 직접 밝힌 건 이게 처음입니다. 물론 가당치도 않는 불법적이고 강도적인 요구죠. 영해 기선에서 12해리 밖을 공해라고 하는데, 공해에서는 세계 모든 선박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누립니다. 공해에다가 작전구역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외국 군함의 진입이나 통항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 작전, 포노비라고 하죠. 이걸 수시로 벌이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를 불법 점령해서 그 주변에 영해를 설정하고 외국 군함의 통과를 금지하는데 대항하기 위한 거죠. 중국의 이런 조치를 미국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함대가 흑해에서 기동훈련을 할 때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군함에 부딪힐 듯이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해도 미국이 발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군용기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해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군도 영해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까지 작전구역 AO라고 하죠. 이걸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우리 작전구역은 외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작전구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O는 정전체제 하에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영해 외곽의 접속 수역에 임의로 설정해 놓은 구역인데,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서 북한 선박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진입하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박은 AO 내에서 제약 없는 자유항행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반도 주변 수역이 전시국제법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교전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인데, 평화 상태로 돌아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AO와 유사한 개념의 군사 수역을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우리 선박은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북한 군사 수역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들이 평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작전구역에 교전 당사자가 아닌 한국 함정의 항행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한중 간의 교전 상태는 1992년 수교와 동시에 종료되었는데도
교전 당사국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함정에는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중국 함정과 군용기는 이 선을 마음대로 넘어와서 한중 간 이지가 중첩되는 해역과 공군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수시로 침범을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중국 함정이 백령도 서쪽 40km 공해까지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문제 삼기는 참 어렵습니다. 공해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정은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왜 우리 작전 해역에 넘어오나 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은 중국이 무시하면 그만이죠.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한 퇴거를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디즈를 침범하는 것도 아주 도발적인 행동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침입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없습니다. 중국 대사관 무관을 국방부가 불러서 도발적 군사행동에 항의하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진입할 때는 미리 통보해 달라고 주의를 줄 수는 있죠. 그리고 나서 중국 혼내줬다고 언론에 브리핑해 주거나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는 그런 요지에 보도 자료를 뿌리면 국방부가 당장 면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고 또 공해상에 우리 해군 작전 해역을 침범할 때 이런 요식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조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군용기와 함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동경 124도를 넘어서 중국 칭다오 북양함대 기지 부근에 있는 공해까지 들락거리면 됩니다. 중국 군용기와 함정이 우리 군용기와 함정을 몰아내려고 위협 기동을 하겠지만은 발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일방적 불법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들어가면 그 구역은 영영 중국의 내해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100번 항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말 말고 중국 함정이 우리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빈도만큼 우리 함정도 중국 인근 해역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중국이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서해를 중국 내해로 기정사실화하는 걸 막는 데는 이게 최선의 현실적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어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어도라고 하니까 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4.6m 물속에 잠겨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일명 파랑도라고도 하는데 국제적 명칭은 소코트라 락이라고 하죠. 우리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149km 그리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바위섬인 퉁따오에서는 245km 떨어진 공해상에 있습니다. 수중 암초는 영토가 될 수가 없고 바다와 똑같이 취급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영토 문제로 다툴 일도 없습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200캐리 이지가 중첩되는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함정이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해역입니다. 다만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북한 선박만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이어도 침입했다고 우리가 항의하고 따지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양국의 이의지가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과 해저 자원에 관해서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죠.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협상이 유엔 해양법의 원칙에 따라서 타결이 되면 이어도는 한국의 독자적 관할권 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중 간에 앞으로 정말 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양경계 획정 문제입니다. 한중 간에 지난 25년간 해양경계 획정 교섭이 진행되어 왔지만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욕심과 황당한 주장 때문이죠. 1999년에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서도 해양경계선에 합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의 이의지가 중첩되는 해역을 양국 어선이 공동으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유엔 해양법 원칙에 따라서 양국 영해 기선에서 중간선 덩거리를 따라서 경계를 획정하면 되는 건데 중국은 해안선의 상대적 길이를 경계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25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국이니까 소국보다 바다를 더 많이 차지해야 공평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중국 정부의 해양 정책을 자문하는 중국 학자한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부당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서도 부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 문제는 앞으로 한중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폭탄 노릇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국장급 실무협의를 7차례나 해왔지만은 중국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중국이 서해안에 있는 우리 섬 하나를 빼앗는 거죠. 무력으로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그런 모델을 원용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조선족으로 하여금 대거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서 탐내는 섬으로 야금야금 이주하게 만들어서 그 섬의 인구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한족들을 신장, 티베트, 내몽골 같은데 대거 이주를 시켜서 소수민족 지역의 한족 인구의 비율을 토착민보다 높여서 한족화하는데 성공한 방식입니다. 우리 지자체장 선거에는 영주권만 있어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죠. 중국이 빼앗으려고 눈독을 들이는 섬의 행정 책임자로 한국 국적을 위장 취득한 중국인을 선출한 다음에 결정적 순간이 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섬의 분리 독립이나 중국 귀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죠. 목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거도에는 주민이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몇 천억이면 주민들이 육지로 이주할 집을 다 사주고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한 중국인들로 그 섬을 채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서해 경렬 비열도가 중국인한테 20억에 팔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섬 주인이 20억을 불렀는데 중국인이 16억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졌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 섬을 빼앗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방심할 일도 아닙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중국해 도서를 불법 점령해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상설 국제중재재판소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버티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안 국가들과도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섬은 죽어도 못 빼앗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영주권과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품고 있는 야심을 실현하는데 어떤 새로운 선택이 열리는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섬 빼앗는 방법은 중국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